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자, 오늘 주말 일요일입니다. 제가 주말에 영상을 좀 올려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 좀 우리가 긴급하게 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 주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분석을 할 거고, 제가 지금 12시 30분 오후에 영상을 올려드리지만 저녁에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영상을 업로드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저녁에 보셔야지만 이번 주에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녁쯤에 영상을 좀 올려드릴 거고, 보통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저녁에 보시게 될 건데 지금 중요한 거는 국정계획안이 발표가 됐거든요. 보시면은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계획안 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원자력 발전 관련된 내용이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게 좀 의문이긴 한데, 왜냐면 지금 대미펀드의 핵심이 뭡니까? 조선 그리고 원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조업 중에 지금 조선과 원전이 가장 중요하고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죠? 그리고 지금 한국 수력 원자력 한수원에서 뭐예요? 체코 두코바니 원전을 24조 원대를 수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출 어떤 그런 중점적인 어떤 내용에서, 대한민국은 어차피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의 어떤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뭐예요? 원전이란 말이에요. 원전. 근데 이 원전이 국정 계획안에 포함이 안 돼 있다라는 거는 저도 사실 물음표입니다. 근데 이거를 원전 기업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걸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일 건지가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계속 반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어차피 국내에서의 매출보다 결국에는 수출에 대해서, 특히나 미국 쪽 SMR, 그죠? 그리고 유럽 쪽 원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국정계획안에는 사실 원전이 빠져 있지만 이번에 베트남과 협상을 했을 때, 그죠? 베트남과 어떤 그런 상생에 대한 어떤 파트너십을 맺었을 때 뭐예요? 원전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베트남 원전을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원전 수출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도 열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국정계획안, 우리나라 안에서 원전을 지원해주고 투자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누락이 돼 있다,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에 대해서는 뭐 크게 제재를 가한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인 어떤 영향은 있을지라도 어쨌든 간에 이재명 정부의 그런 국정계획안에 원전이 누락돼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충격은 있을지라도 뭐요? 결국에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우리나라 한수원의 지금 전략은 뭐요? 글로벌 수출입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력을 가지고 글로벌 수출을 계속 발생시키고 글로벌 안에서 영향력을 가져가는 거,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SMR에 대한 영향력을 가져가는 게 지금 목표이기 때문에 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재가 따로 없을 거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많은 국가들과 지금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또 정부에서도 그런 것들 지원해주고 있고, 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국가들과 또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다. 그래서 순간적인 주가가 흔들릴지라도 이번 주에, 그리고 월요일부터 순간적으로 빠질지라도 멘탈이 깨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흔들기 자리에서 오히려 우리는 타점을 잡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잘 됐어요. 왜 잘 됐냐면 어차피 이번 주에 조정 나올 거였습니다. 자, 조정이 나오는 이유는 우선은 잭슨홀 미팅이 언제 있죠? 21일부터 23일까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시면은 뭐예요? 요 시점, 목요일부터 토요일, 그러니까 수요일 넘어가는 이제 새벽, 그러니까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새벽부터 잭슨홀 미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새벽이면은 그 결과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잭슨홀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번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외국계 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외인들의 자금이 실려줘야 되는데 이건 당연한 거죠. 그죠? 외인들의 자금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많이 들어오고,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유망한 산업이 조선과 원전이기 때문에, 그죠? 이 두 가지 섹터로 외인들의 자금이 먼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시장이 안정화가 된다면. 근데 시장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뭐예요? 금리 인하. 그죠? 금리 인하를 이제 9월 달부터 진행을 할 건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결정이 나는 게 뭐예요? 8월 말에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될 잭슨홀 미팅에서 이 결과값이 연준을 통해서 나와 준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지금 전문가들의 생각들이 더 많아요. 근데 계속 지금 연준의 매파들이 있거든요. 아시죠? 이 매파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계속 그런 인터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이것 때문에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도 금요일 날 약간의 조정을 받았거든요. 0.5%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매파들이 계속 부정적인 카드를 꺼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금리 인하는 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21일부터 23일이니까 사실 이번 주는 잭슨홀 미팅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차피 조정이 나올 거였어요. 그죠? 왜? 매파에서 부정적인 얘기 계속 하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려감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어떡하지? 금리 인하 못 하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한 25bp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동결시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그죠? 결국에 금리 인하를 파격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증시가 살아나긴 어렵기 때문에 50bp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해야지만 50bp. 그죠? 증시가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있는 거예요. 우려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차피 조정 나올 거였고 차라리 잘 됐다. 지금 원전 관련해서 국정계획안에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해서 또 막 노이즈 끼고 어그로 끌고 그래서 주식 빠지고 그럴 수 있는데 어차피 조정 나올 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어떤 내용입니다. 지금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푸틴이랑 만났습니다. 그죠? 만났죠? 근데 지금 협상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협상 이후에 협상이 끝났는데 러시아 측에서 종전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그죠? 협상이 잘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랑 지금 통화 중에 있어요. 오늘 계속 젤렌스키랑 협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푸틴은 돈바스 지역을 내줘라. 우리한테 돈바스 지역 내주면은 종전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젤렌스키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땅을 너네한테 왜 주냐. 끝까지 항쟁할 거다. 끝까지 싸울 거다. 이런 입장이에요. 트럼프는 너네 빨리 종전해.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일단은 푸틴을 먼저 만났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번 주에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선은 불확실성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종전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그죠? 이번 주에 미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대감도 있지만 불확실성이 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금리 인하, 잭슨홀 미팅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50bp 정도는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됐을 때는 시나리오적으로 봤을 때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증시가 좋을 수 있고 외인들의 자금이 몰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외인들의 자금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몰려 들어오게 되면 9월 달, 12월 달에 가장 많이 올라갈 종목이 뭐예요? 조선이랑 원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까지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선이랑 원전 쪽으로 외인들의 자금이 실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뭐요? 뭐 9월 달이든 10월 달이든 11월 달이든 두산 에너빌리티도 좋은 어떤 재료들이 나올 거다. 호재 소식들이 뭐 계약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때마침 맞춰서 나올 거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중요한 거는 타점을 잡아가는 겁니다. 타점. 두산 에너빌리티 이번 주에 제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 했습니다. 조정이 나왔을 때 주가가 만약에 좀 더 빠질지라도 그죠? 뭐 55,000원, 6만원짜리까지 와일드하게 빠질지라도 절대 겁먹어서는 안 된다. 그죠? 이런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굉장히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땡큐 기회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이 박스권에서 조정을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2차 폭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차 폭등이 나오기 전에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 충분히 물량을 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타점을 잘만 잡는다면은 지금 자리에서도 저점에서 물량을 모아갈 수 있고 2차 폭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가족방을 보시면은 여기서는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지속적인 분석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제가 매일같이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실시간 대응들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죠? 보시죠.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11월 달, 그죠? 2024년 11월 달부터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를 계속 도와드렸어요. 자, 두산에너빌리티 11월 달에 추천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딱딱도사밖에 없어요. 이때 내용을 보시면은 자, 날짜 보시면 2024년 11월 22일 두산에너빌리티 원전주 말씀드리고 있죠. 제가 조선주도 이때 계속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조선주는 딱딱도사가 7월달, 9월달 작년에 알려드렸고 원전주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달과 올해 2월달에 알려드리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250% 넘게 폭등이 나왔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300% 가까이 폭등이 나왔어요. 그죠?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2,300명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대응을 받고 있고 중요한 거는 어떤 유튜버들도 대한민국의 어떤 유튜버들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관심도 안 가질 때부터 딱딱도사는 도와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이때 두산이 11월 달에 완전 10년 동안 15년 동안 조정의 박스권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 자리에서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산업의 흐름, 모멘텀의 흐름을 미리미리 직접 파악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과감하게 자신있게 추천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오랫동안 제가 두산을 도와드리면서 매수를 혹시 못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2월 24일날 다시 한번 매수타점을 또 드렸어요. 그죠? 두 번째 매수타점 2월 24일날 두산에너빌리티 매수 괜찮은 구간 표시한다 말씀드리면서 이때 차트까지 딱 올려드렸는데 25,700원 보이시죠? 노란색 박스까지 쳐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야 된다 정확하게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자랑하려고 이런 것들을 구구절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분들에게 중요한 거는 지금 자리에서도 우리가 타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매매 스타일은 저점에서 물량을 모아서 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올라간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저점에서 물량을 모아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 이렇게 저는 이런 투자 방식을 선호했고 제가 18년 동안 이런 식의 투자로 계속 좋은 결과값을 냈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런 타점들을 딱딱도사만이 정확하게 잡아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저점에서 물량을 잡을 수 있는 타점 알려드릴 거고 또 2차 폭등 구간에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타점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타점들이 미리미리 받기 원하시는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가족분들은 먼저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딱딱도사를 응원해 주시는 또는 2차 폭등을 기원해 주시는 그런 댓글들을 남겨주시고 제 번호 010-6591-6974 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간단하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 남겨주시면은 문자 보내주신 모든 가족분들께 제가 미리미리 실시간 타점을 챙겨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조금 더 내용을 좀 보시면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번 주에는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아직도 매력적인 구간이 있거든요. 왜냐면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에 어떤 큰 파동이 나왔을 때, 슈퍼사이클이 나왔을 때보다 아직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4,100원에서 고점을 때려맞고 지금 눌림목 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눌림목 자리 74,100원에서 고점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 눌림목 자리 보여주고 있고 이 눌림목 자리를 몇 개월 정도 지속하게 되면은 이 이평선이 지금 긴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거 월봉 차트거든요. 그죠? 월봉 차트를 보셔야 돼요. 월봉 차트. 왜? 어차피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은 롱텀 사이클입니다. 그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전이랑 조선은 롱텀
장기 사이클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월봉 차트를 보시는 거 권장드리고, 월봉으로 보셨을 때는 지금 매도해야 되는 자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딱 봐도 강하게 올라주고 아름다운 조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조정이 끝나면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딱 봐도 있어 보이는 자리다. 그죠? 차트를 조금만 보실 줄 알아도 이런 것들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눌림목 자리에서 이런 조정들이 지속되는 이유는 이평선 구간을 좁혀주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가파르게 벌어졌잖아요. 얘가 장대 롱바디 양봉이 나오면서 땅 나오면서 이평선이 벌어졌죠. 그러면 여기서 조정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평선이 뭐야? 좁아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좁아져요. 자, 그러면 좁아지는 구간에서 조정이 끝나면 다시 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아시겠죠? 다시 출발한다. 그러면서 이평선이 이렇게 쭉 따라오면서 이런 식으로 쭉 따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평선의 간격을 줄이는 그런 조정의 과정들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 조정의 시기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원전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뭐요? 지금은 조정 타이밍이고, 해외 시장을 보시면은 나스닥이 신고가를 찍고 나서 다시 빠졌습니다. 0.4%. 자, 이렇게 빠졌던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불확실성은 두 가지. 뭐요? 금리 인하. 그리고 뭐요? 트럼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이 두 가지. 자, 금리 인하가 더 중요하긴 합니다. 종전보다는. 왜냐면 이거는 시장에서 계속 있었던 이슈예요. 그죠? 계속 있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만약에 종전을 못할지라도 뭐요? 이게 단기적으로 계속 이슈를 주는 거지 중장기적으로 계속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물론 이 종전을 안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다가 압박을 가하고 러시아도 참지 않겠다 하면서 악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증시에 영향을 주겠지만, 사실 금리 인하가 가장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실적으로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잭슨홀 미팅이 이번 주에 21일부터 23일까지 지속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날 이 잭슨홀 미팅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요 주 8월 마지막 주가 굉장히 중요하긴 흐름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이때 타점을 잡아야 되고, 그 주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나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온다면은 다시 조정이 나온 자리에서 원래의 자리로 올려놓겠죠. 올려놓고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 그때부터 상승장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어떠냐면 위험자산 쪽으로 돈이 몰려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위험자산이라 하면 뭐예요?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주식과 뭐예요? 암호화폐 시장, 코인입니다. 이쪽으로 지금 돈이 몰려 들어가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많은 투자자들이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준의 매파들이 금리 인하는 아직 이르다. 그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지만 보시면은 그죠? 금리 인하 더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죠. 근데 결과값이 어때요? CPI가 안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PPI 소비자 물가지수 말고 제조업지수라든지 뭐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것들은 올라갔지만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정적이라는 거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아직까지는 선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거는 근원 CPI. 그죠? 인플레이션 지표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근원 CPI이기 때문에 근원 CPI가 안정적인 결과값이 나왔다. 이러면은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계속 이런 연준의 매파들이 뭐예요? 부정적으로 금리 인하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금리 동결해야 된다. 계속 이런 얘기를 분명히 인터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증시가 얼어붙겠죠. 그죠? 증시 얼어붙으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번 주에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금리 인하를 결국에는 할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는 게 많은 투자자들이 인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비안전자산, 위험자산 쪽으로 돈이 몰려 들어오고 있는 거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식시장과 코인시장 쪽으로 돈이 많이 몰려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봤을 때는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시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미 주가가 올라갈 때는 투자하기가 부담스러워요. 이런 자리에서 못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조정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그런 자리를 우리가 공략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 금리 인하를 하면서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막 폭등장이 나오고 상승장이 나왔을 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매수하기 힘들다. 이건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그죠? 상승장이 오기 전에 눌림목 자리가 왔을 때 그때가 선점할 수 있는 기회고, 그때 물량 포지션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때 상승장에서 살 때 더 살 수 있다. 그죠? 사더라도 상승장에서도 눌림목 자리가 나오니까, 그죠? 올라가는 과정에서 포지션을 안 잡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상승장 나와도 새롭게 진입을 못 한다니까요. 무서워서. 진입하더라도 올라가는 과정마다 이렇게 꺾이는 자리 나오면은 이런 자리에서 못 버티는 거예요. 잘못 진입하면은. 근데 미리 포지션을 밑에서 들고 있는 사람들은 꺾이는 자리 나오면 과감하게 살 수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말에는 제가 뭐 원전이 뭐 어떻고 저쩌고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핵심적인 내용은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분명히 월요일부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빠졌다. 그죠? 계획이 없다 이러면서 노이즈가 낄 거예요. 원자력 발전 내용이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계획이 없다. 이런 내용으로 노이즈가 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재명 정부도 지금 베트남이랑 협상을 할 때 원전에 대한 얘기가 껴있다라는 거. 그러면 원전 수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그죠? 이거를 뭐 탈원전하고 원전을 제재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순간적인 이슈에 불과하고, 그죠? 어차피 이번 주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죠? 종전이라든지 잭슨홀로 인해서 조정이 나올 거고, 이게 끝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증시는 살아날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기회라는 거고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는 걸 저는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딱딱도사가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정확한 타점들을 맞춰왔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이 믿고 따라오셔도 되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런 타점들, 저점에서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타점, 2차 상승이 나왔을 때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타점까지 미리미리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010-6591-6974 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만 간단하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문자 보내주신 모든 가족분들께 실시간 타점을 미리미리 챙겨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고 계신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제 영상을 보시면은 제 영상에 이 설명란이 보일 거예요. 보이시나요? 영상 밑에 보시면 설명란이 있습니다. 여기 더보기 버튼 있죠? 이거 눌러보세요. 자, 더보기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딱딱 주식 구독자 전용 혜택 신청하기 링크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링크가 뭐냐면은 제가 우리 가족분들 텔레그램 방, 앞에서 말씀드린 이 텔레그램 방에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는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그죠? 신청할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텔레그램 방뿐만 아니라 제가 주식에 대해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놨어요. 제가 구독자가 지금 5만 명을 돌파했고, 제가 대한민국 주식 유튜브 순위 32등까지 올라갔습니다. 대한민국 주식 유튜브 순위, 그죠? 주식뿐만 아니라 뭐요? 경제, 뭐 코인, 투자, 재테크, 주식, 이 모든 것들 통틀어서 32등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전용 혜택을 전부 다 제공해 드릴 건데 무료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링크를 눌러보시면은 이런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신청서 페이지. 그래서 아래에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용하고 싶으신 거를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돼요. 이 중에 이제 텔레그램 입장이 눈에 들어오는데, 텔레그램 입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두산에너빌리티 관련된 타점들을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타점을 잡아드릴 거고,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2,300명 정도가 있어요. 근데 저는 보시다시피 매매 스타일이 어때요? 매매 스타일. 두산에너빌리티 저점에서 물량 모아서 6개월이건 1년이건 두산, 뭐 조선주,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뭐 드렸어요?
화장품 관련주까지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저점에서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추천주에 대한 부분들까지 도와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종목을 자주 드리지 않지만 두산도 추천주 중에 하나였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상반기에는 APR 한국콜마 또 하반기 때 준비되어 있는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2의 제가 APR 한국콜마를 3월 12일 날 추천했습니다. 확대해서 보시면은 그죠? 3월 12일 날 추천하고 나서 APR이 몇 퍼센트? 249%. 믿기지가 않죠? 이 정도로 폭등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한국콜마 79%. 3월 12일 날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로만 떠들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K뷰티라고 검색해 보면은 3월 12일 날 제가 올려드린 글이 있어요. 자, 이거를 눌러서 보시면 자, 3월 10일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2,300명 그죠? 보이시죠? 3월 10일 날 K뷰티 유망수의주 공개합니다. 말씀드리고 제가 화장품 분야와 미용 의료기기 분야 종목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추천주는 두 종목이었습니다. 그죠? 딱딱도사 추천기업 1번 한국콜마 2번 APR 어떻게 됐어요? 한국콜마가 79% APR이 249% 폭등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종목들을 알려드릴 때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처음에. 왜? 저점에서 드리니까. 그죠? APR 같은 경우도 이거 누가 관심이나 가졌겠어요? 제가 3월 달에 드렸는데 이 3월 달에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저점에서 막 기고 있으니까 추천드려도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폭등 나와줬다는 폭등이. 그죠? 두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반기에도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준비가 돼 있고 텔레그램 방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닉네임이나 성함을 밑에다가 같이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거 체크하시고 그죠? 체크하시고 닉네임이나 성함 적어주시고 초대형 호재 종목 받기나 뭐 급등주 검색식 필요하신 것들을 체크하시고 선택이 다 끝나셨으면은 성함과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지만 관련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연락처를 적으실 때는 번호 사이에 들어가는 이 짝대기 하이픈 제외하시고 연락처만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에서 시청하신 종목명 두산 에너빌리티 적어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은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제가 신청하신 것들을 무료로 다 보내드릴 건데 텔레그램 입장 같은 경우만 신청하신 분들은 제 영상의 설명란 다시 한번 보시면은 텔레그램 방 링크가 밑에 있을 거예요. 이것까지 누르시고 조인 버튼을 눌러주셔야지만 저한테 입장 요청이 이렇게 날라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닉네임이나 성함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확인해서 신청서에 작성된 닉네임이나 성함과 일치하는 게 있으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입장 승인을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그리고 주말에도 고생한 딱딱도사를 위해서 댓글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